이 전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버리면 실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편하게 못 산다. 그래서 너를 둘 때 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는 것이 억건만입니다. 그래, 억건만으로 이렇게 중심을 딱 받쳐주고 있으면 왼쪽에서 탁 차고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받아들이고, 오른쪽에서 탁 바닥으로 치면 밑으로 내려왔구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인생을 옳고 그름이 없이 가는 거다. 이 중앙이 억건만은이 대자리고 양쪽에서 널 뛰는 것이 소자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이 먼저 뛰었고 왼쪽이 내려가고, 이번에는 왼쪽이 먼저 뛰고 오른쪽이 내려가고, 이게 유무다. 그래서 널 뛰는 곳에 대소유무가 있다. 이렇게 법문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억건만원이 돼가지고 그러면 교무가 좀 뭐 강하게 혼내듯이 그런데 변명이 아니고 그냥 원인을 막 하다 보면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좀 세게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강의가 그렇게 강약을 타요. 근데 이 어머니 그 전반적인 이미지는 세게 보입니다. 여자니까 기가 세고 말이지. 그리고 그냥 말을 그냥 탁 하고 보면 그게 나는 너무 싫다. 이거를 딱 세우고 교당을 다니면 교무 볼 때마다 올라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건만원으로 중심을 잡으라. 그렇게 대산용사 본문 3지 수행편 116장에 나와 있어요. 돌아가서 읽어보시오. 인생이 널 뛰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억건만원으로 중심을 잡고 이렇게 법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소유무이체 이렇게 밝아지려면 형은아, 네가 경정 강연 회화 의도 성례 정진일기를 하면 네가 대소유무이체가 아니고 밝아져가지고 정신세계가 막 된다.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듯해요. 근데 이 강연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강연을 내놓으신 의도가 이렇게 의지를 해석해가지고 탁탁 대소유무이체가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지도인의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강연이라는 과목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셨구나. 이것만 이제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된 내용들을 제가 오픈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도 교무가 아니라도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놓은 자료를 보면 막 감동이 올라와가지고 서로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그런데 저도 공부인들이 공부한 자료를 보면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제가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막 선명해지고 밝아지고 막 같이 깨달아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나도 잘하고 있고 나도 뭐 저 어떤간에 있어지는 맨날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야단을 치냐고요. 나 잘하는 건 인정도 안 해주고. 이제 그거예요, 일종의. 근데 뭐 교무가 인정 안 해주면 그렇게 죽겠습니까? 저기 뭐 남이 인정 안 해주면 그렇게 고달픕니까? 이 어머니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안 해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고 정전으로 인정을 받아버리고 대중사님께 감정을 얻어서 인정을 받아버리고 도박들하고 함께 공유해서 나눠버리면 끝이지. 못 하려고 인정받기를 원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계로부터 인정받아버리면, 대소유무를 잡아버리면 내가 법계 인정받아버린 건데, 못 하려고 내가 교도한테 인정받으려고 소리 높여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다. 네. 설교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법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영은이 설교가 아니고 법이요. 법.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이렇게 강연을 공부했는가, 이거를 한번 이제 좀 대소유무 이치를 잡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원불교 교전은 정전, 대종경, 불조요경, 예전, 정산종사, 법어, 대산종사, 법어, 원불교 교사, 그리고 성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7대 교서라고 해요. 원불교는 이 7개의 교서가 있어요. 이걸로 지금 원불교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엇비슷한 정도로 간주되고 있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7대 교서가 다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상담 심리학과가 대구대학교에 최초로 개설이 됐어요. 근데 대구대학교에 상담 심리학과가 최초로 개설되었을 때 이 양반이 제1호 교수로 발탁이 돼가지고 대구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과 교수를 34살에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반이 원불교는 진짜 늦게 만났어요. 그 대순진리회에서 간부도 하시고 상담심리 공부를 하시면서 대순진리회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원불교에 입교를 하셨냐. 김재은이가 상담심리 전공을 석사과정을 하면서 이분한테 논문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논문 지도 교수죠. 근데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재은이가 공부를 하면서 정전으로 공부한 얘기를 교수님께 많이 온 거예요. 그 상담심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아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보니 당신이 보는 눈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나는 정전과 여타의 경전들의 중요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입교한 지 1년도 안 된 양반이 원불교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 정전, 대종경, 부조경, 예전, 법어 뭐 교사, 성각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거는 참고 경전이지 진짜 정전은 대단하구나. 이걸 이 양반이 끼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유는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경전이며 직접 진리를 막 사진 찍듯이 집필을 해서 막 엑기스를 진리의 엑기스를 담아서 내놓은 게 정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이 양반은 상담심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경전들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경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경전들은 대종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핵심은 모두 다 이제 정전 속에 들어있고 나는 정전이 원불교의 유일한 독보적인 경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교한 지 1년 된 교수님이 정전이 진짜 독보적이다. 이걸 보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경전들은 다만 정전을 보조하는 참고 경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심지어 대종경조차도 정전을 보조하는 경전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전은 경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법문에 다 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문장에 속아버릴 수가 있다고. 제자들이 그 적은 문장이. 근데 정전은 원리요. 그러니까 정전을 보조하는 경전으로 대종경도 참고경전으로 가야지 대종경을 주경전 삼아버리면 원리를 못 잡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설명도 안 해줬는데 이 양반은 그 곤타오님 동영상 몇 편 보고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알아봤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진짜 발전이 세다. 이걸 한 방에 이렇게 알아보셔 이분이 너무 좋죠. 저는 이제 교화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하나 이제 대종사님의 법신 정전을 알아보는 분 하나 만나면 한 분이라도 만나면 거짓말 안 하고 하늘을 나는. 왜냐하면 대종경은 제자들의 기억을 토대로 제자들이 집필한 경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원불교 교사 역시 정전을 보조하는 정도로 간주해야 하며 그 중요도를 정전과 대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입교를 해가지고 입교를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원불교를 들여다보면 이 원불교에 젖어 있지가 않고 원불교 정서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쫙 보여요. 보이는가 봐요. 보인다고. 그런데 내가 더 놀란 점은 원불교에 입교한 지 몇십 년 된 분들조차 정전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듯 하다는 점이었고 원불교 교당에 입교해서 그 교당에 가보니까 의외로 교도들이 정전을 몰라.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교무 책임이요. 교무가 정전을 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충격을 먹죠. 입교해가지고.
심지어는 정전을 일독조차 하시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하다는 점이었다. 입교해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느낌이 와. 그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야 되냐고. 만일 내 추측, 정전을 몰랐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죠. 받아들이면 되죠. 것만으로. 너 잘났냐? 그래갖고 새로운 교도들이 아주 힘을 못 쓰게 막아버리는 거. 이것이 교화의 문제죠. 맞거든요. 만일 내 추측 또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전은 총 71족이 아니고 91족이에요. 오타요, 오타. 총 71족 분량이면 91족 분량이면 이것을 소리내려 일독하는 데는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 양반은 이거 해가지고 정전을 그냥 일독해버려요. 시간까지 대보니까 1시간 30분이면 충분하게 해. 나는 각 교당에서 원불교 정전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짐작한다. 짐작이 가져. 아니 이렇게 위대한 정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주경전 삼지 못하고 있어? 몰랐죠. 천주교에서는 입교전 6개월간 예비 신자교육을 받게 하는데 원불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교 전이나 또는 입교 후 일정 기간 동안 정전 교육이 매우 강도 높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교하기 전에 정전을 매우 강도 있게 교육해가지고 다 놓아버리면 다 이게 공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도표 시간에 또 인자 입교한 초신님 얘기를 내가 또 너무 해갖고 이게 되게 또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어쩔 수 없어. 뭐 초신님이 입교해가지고 저하고 지금 정전 어제 무시선법 다 끝나고 천명은 들어갔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교하기 전에 정전으로 완전히 공부를 필수적으로 시켜버리면 감동합니다. 진짜. 비록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1%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모래 위에 성 쌓기가 될 뿐이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공부 가르쳐 놓지 않고는 이 교화라고 하고 있는 것이 모래 위에 성 쌓아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나는 원불교 교단 내에 정전마음공부 일기기재법을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기를 기재하면 왜? 그러면 이제 나는 선생님 공부하시는 그 일기 같은 거 읽고 그러면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왜 내 마음을 대중들한테 내놔야 되냐고요. 나는 드러나고 싶지도 않고 감추고 싶거든요. 근데 일기에다가 왜 내 마음을 오픈해야 되냐고. 그거 하기 싫다. 그거죠. 그래서 나는 정전마음공부 일기 기재법이 종사님께서 정해주신 훈련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훈련법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 일기 기재가 훈련법만큼은 못 따라가. 그러나 정전마음공부 일기 기재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종사님께서 정해주신 훈련법을 모두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30년 정기훈련을 하기 위한 자료로 정기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줌에서 매주 정기훈련을 공부인들하고 상시에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기를 내놔야 이 공부가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교무님 저 상시에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하는 자료가 일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일기를 기재해가지고 들어와서 발표한다고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정전마음공부 일기 기재법은 정전 공부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주고 진짜 제대로 일기가 있으면 공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자꾸 이덕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덕현 일기는 보면 깜짝 놀래버려요. 못 따라가겠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는 이게 일기야만 정기훈련을 이렇게 해야 하고 상시훈련을
기다리는 실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말하면 막 간증이 막 착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즉 공부심을 내는 일, 발심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정말 도움돼요. 지난주에도 카톡으로 일기가 막 계속 들어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카톡 보면 들어와 있고, 자고 일어나서 카톡. 그럼 보고 그 감정 몇 마디 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또한 대소유무의 이치가 무엇인지, 즉 이론상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일기 속에 대소유무의 이치가 들어가 있어, 막 꽉꽉 차 있어. 이론상 진리가 막 일기 속에 살아 있어. 아울러 지도인을 통한 일기 감정을 통해 자신이 체득한 바가 제대로 체득한 것인지 또는 엉뚱하게 체득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기 내용을 가지고 감정을 해드린다고. 이러한 이유로 나는 정전 마음공부 일기 기재법이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밝혀주신 이치를 깨닫고, 이치가 뭐 대소유무 이치죠. 이걸 깨닫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효과적인 보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교도도 있구나. 이걸 좀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전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여타의 보조적인 경전들이 마련되어 있듯이 정전 마음공부 일기 기재법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는데 4시간쯤 걸렸다. 이 교수님이 이 글을 작성하는데 4시간 걸렸어. 밤을 꼬박 새웠지만 내 감정, 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글을 쓰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생각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기재하고 글을 기재하는 것이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초신임도 일기가 잘 안 나왔는데 어제 공부하고 돌아가서 다 일기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워. 그래서 나 자신과의 반가운 만남이었다. 일기는 대소유무이치와 나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내 경계를 자극해준 오늘의 동영상,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신 권타원 이학신 교무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이 양반이 듣고 이걸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 동영상 추록을 김재은이가 이제 그 교수님께 보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반 글 제목이 나도 강의하고 싶다. 이 양반은 이제 평생을 교수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강의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도 정전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도 정전 강의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상담 심리학하고 접목을 시켜갖고 정전 강의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회화는 이제 부정세고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야 맞아요. 근데 이제 경정, 강연, 회화. 근데 이 회화를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회화는 각자의 보고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롭게 말하게 하니 중공부방에서 회화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조금 하고 이제 공부인들이 다 지가 공부한 내용을 내놓고 회화를 하는데 정말 구속이 없어요. 자기가 공부한 거 그냥 자유롭게 다 발표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하게 하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는 공부요. 다른 공부인들이 공부한 내용을 들으면서 같이 막 해두가 단련된다고. 그리고 이제 공부인이 공부 발표를 할 때 집중이 떨어지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 생각은 지 생각대로 하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해두 단련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100%를 공부인이 발표를 하면 거기에 100% 대소유무이치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 끝나면 바로 감정에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내 해도가 계속 대소유무이치로 단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 시간에 내가 대소유무이치를 잡고 계속 들어내면 해도 단련이라고 해요. 내 생각으로 듣지 말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전지를 만드는 방법이 회화다.
여러 사람들이 공부한 내용을 듣고 나의 전부 아르마리를 삼아버려. 내 공부의 전부를 삼아버려.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지난주에 저렇게, 이 사람은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고, 이영은이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휴아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할 뿐이지, 내가 공부한 것을 말할 뿐이지,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영은이가 이 정전망 공부를 하면서 지가 뭔데 정전을 강의하고 말이지, 지가 뭔데 종법사도 아니면서 응답을 해주고 잘난 체 하냐, 이런 욕을 수도 없이 지금도 듣고 있지만 아마 판뚜껑 들어가기 전까지 들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뭐 공부만 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내 것 쌓는 공부의 한 방법이, 여러 사람들 공부한 지혜를 듣고 내 것을 삼아버려.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받아서 요새 골치 아픈 환자 하나가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의사를 평가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 이 연락을 받아서. 근데 어느 날 그 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아왔어, 나한테. 그래갖고 하필 이 의사가 이 환자가 찾아오기 전날 술을 마셨는가. 그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진료를 이제 하고 이제 나온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해버리면 술 냄새가 이제 그 환자한테 가면 너도 형편없는 의사다 하고 막 평가하고 소문을 안 좋게 내고 다니니까 술 냄새가 나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진료 시간 내내 듣고 고개만 끄덕거렸어. 입 벌리고 술 냄새 나가니까 듣고 끄덕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진료가 끝나고 그 환자가 의사 중에서 당신이 최고다. 왜? 듣고 끄덕이고 이것만 했거든. 그러니까 휴아는 듣고 끄덕이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얻을 지혜는 없고 이게 휴아라고. 그런데 막 내 말 하고 싶어서 못 참고 막 공부한 내용도 아니고 막 내 사사라고 얘기를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막. 그래갖고 다른 사람 시간 싹 뺏어버리고 막. 그리고 나를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준다고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휴아가 안 되는 거야. 듣고 끄덕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줌에서 휴학 공부를 하는데 공부인이 말할 때 절대 제 말을 안 섞어요. 가만히 듣고 있어. 그것도 대소유무이치로 100% 집중을 하고. 그럼 다 들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회화는 경청을 통해서 묵묵하게 상대방의 많은 지혜를 내 지혜에 삼아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공부의 한 방법. 이렇게 하면 대소유무이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과목이 사리연구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생님 충고를 들어서 말을 너무 써놨게 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